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붓펜으로 쓰는 손쉬운 캘리그라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작품 중에 이렇게 프리저브들을 이용한 예쁜 캘리그라피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쁜 글씨를 써야 되겠죠. 예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글씨 연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쁜 작품이 뚝딱하고 나올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캘리는 손으로 쓰는 글자죠. 그래서 각각 쓰는 사람마다의 성향이라든지 감정이 듬뿍 담아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고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보셨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분이 잎새 같죠? 그리고 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 프리저브드 화분에 예쁜 글씨 쓰기를 도전을 해볼 건데요. 글씨는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만 터득을 한다면 이 작품은 충분히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선생님 재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시중에 캘리그라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엽서지를 어디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 4×6이나 5×7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엽서지 사이즈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우드락 있죠. 이걸 잘라서 썼어요. 잘라서 예쁜 화분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저브도 요즘은 꽃가게 같은 데도 이렇게 프리저브도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저브도 하고 혹시나 이제 준비가 된다면 이렇게 잎 모양도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은 붓펜으로 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손쉽게 쓸 수 있는 펜으로 여러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붓펜으로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만든 제품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라는 이니셜을 써야 돼요. 쓰셔도 상관없고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내 작품이라는 어떤 인증샷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요 집에 혹시 있는 이런 볼펜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우드락을 자르려면 가위로는 안 잘려요. 그래서 칼 준비하셔가지고 이따 커팅 할 거고요. 얘를 이쪽에 엽서에 붙이려면 풀이 필요하겠죠. 집에 있는 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공풀, 좀 강력한 거, 마르면 잘 안 떨어지는 목공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글씨 쓰기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면지와 붓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 종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보통 다른 거 쓰시다 남은 이면지 있죠.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붓펜으로 쓸 때는 이렇게 얇은 종이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엽서지 쓰실 때는 좀 두꺼운 종이를 썼어요. 왜냐하면 액자에 끼거나 그대로 세워놓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종이가 구부러지거나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품할 때는 좀 두꺼운 종이가 좋고요. 연습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면지 종류로 준비하시면 돼요. 우선은 글씨를 쓰기 전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음 모음도 써보고 단어도 써보고 문장도 써봐야 해요. 근데 처음부터 문장을 쓰거나 단어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나만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자음을 어떻게 썼는지, 모음을 어떻게 썼는지, 그 자모음이 합성이 됐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차례차례 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밟아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거는 문장부터가 아니라 자모음을 간단하게 써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붙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붓은 여러분 잡으실 때 이렇게 연필처럼 잡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연필처럼 잡아서 쓰시게 되면 이 붓이 이렇게 눕혀져요. 그래서 굵기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예쁜 글씨를 쓰려면 굵기가 어떤 게 얇은지 굵은지 굵기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선을 그을 때 굵기가 조절이 돼서 같은 굵기로 가는 거가 이쁠까요?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다른 굵기로 가는 게 이뻐요. 이런 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선으로 곧게 그리기 위해서는 붓을 꼭 90도로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세우시고 쓰게 되면 붓끝을 한번 잘 보세요. 붓끝이 90도로 세우게 되면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같아요. 이렇게 눌려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눌면 붓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90도로 세우셔서 붓을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굵기 조절이 잘 되는 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글씨 쓸 때는 여러분 빨리 쓰면 글씨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손의 속도하고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예쁘게 쓰고 싶은데 이 손이 맘대로 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붓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일치시켜서 천천히 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자모음을 쓸 거예요. 자모음은 기역, 니은부터 아야, 어여 이렇게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근데 오늘은 쉽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드리긴 하되 너무 지루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기술을 좀 넣겠습니다. 자모음을 쓸 때 기역을 먼저 써볼까요? 기역은 약간 둥그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기역을 쓸 때는 이렇게 기울이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기역은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이시고 여기가 둥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 써요. 하나는 기역을 썼어요. 또 하나는 힘을 뺐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서 나중에 글씨를 쓸 때 조합을 이뤄요. 그래서 두께 조절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럼 자음부터 기역을 두껍게, 기역을 얇게, 힘 빼시는 거 느껴지시죠? 니은 힘 줄 때는 꼭 눌러서 쓰고 힘 뺄 때는 힘을 빼서 약하게. 디귿은 눌러서 부드럽게 라운드, 디귿은 눌러서 부드럽게 라운드. 그 다음 리을은 두껍게 해서 리을, 얇은 거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미음은 두껍게 니은하고 기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얇게. 그럼 모음도 어떻게 할까요? 두께 조절하면서 R을 쓰고 얇은 R을 쓸 수도 있고요. 동그랗게 야를 쓰고 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껍고 얇게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써볼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전체적으로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얇기 조절하면 힘을 줘서 누르는 피랍, 떼어서 힘을 안 주는 피랍, 이 두 가지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한 2번 정도만 써보시면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써보세요. 연습 시간입니다. 연습 잘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글씨체 보시면 굵고 얇은 거를 썼죠. 그러면 굵고 얇은 거를 반복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써볼 글씨 중에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두께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약속을 정해요. 자음은 어떻게 하냐면 얇게 하고요. 그 다음 모음은 두껍게 한다는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이 규칙으로 우리가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그럼 사랑을 쓸 때 자음은 얇게 쓰라 그랬죠. 그래서 자음은 얇게 쓰는데 어떻게 얇게 쓰느냐, 90도로 세우고 힘을 빼시고 두껍게 어때요? 자음은 얇고 모음은 두꺼우니까 글씨가 뭔가 힘이 균일하게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행복도 한번 써볼게요. 힘을 안 주니까 글씨가 안 써지죠?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어때요? 우리 음악 아시죠? 음악 도레미 이렇게 하는 음악 똑같아요. 음악이 뭐 띵가 도솔 도미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사랑 행복 어때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저는 이 글씨 쓰면서 항상 그 음악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음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런 느낌이 이 글씨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씨 쓰면서 좀 행복하고 즐겁게 쓰시면 좋고요. 우선 몇 글자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랑, 행복,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글자 써볼게요.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그 다음 우리 가족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다시 얇게. 어때요? 선생님 계속 펜은 90도로 세우고 썼어요. 그죠? 일단 빛나요 할 때 빛자 써볼게요. 얇게 두껍게 얇게 이렇게 연습 한번 쭉 해보세요. 선생님이 쓸 때는 지금 많은 글자를 쓰진 못해요, 시간상. 그럼 여러분은 이거 말고 다른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글귀 이런 걸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단어 쓰고 나서 바로 문장으로 갈 때 잠깐만요. 문장을 써볼게요. 이 단어를 쓸 때는 아까 자음은 얇고 모음은 두껍게 써라 이런 규칙을 가졌잖아요. 근데 문장을 쓸 땐 조금 달라져요. 문장을 쓸 때는 왜 달라지냐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문장하고 문장 사이를 붙이느냐 떼느냐 구도가 있어요. 저희가 캘리에 구도가 있는데 만약에 뭐 매일 이게 글씨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쭉 썼어요. 그럼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적인 감상이 없어요. 굵기 조절도 없어요. 그죠? 굵기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그냥 글씨 쓴 거예요. 하지만 캘리를 쓸 때는 덩어리가 돼요. 이거랑 한 덩어리가 지금은 딱 나눠져 있죠. 근데 얘랑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굵기 조절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제가 써볼게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나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단어 쓸 때처럼 힘을 뺄게요. 그 다음 모음에서는 힘을 줄게요. 힘 빼고 힘 주고 리을 쓰고 얇게 두껍게 얇게. 요거만 썼는데도 아까 우리 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붓으로 썼기 때문에 피랍이나 뭐 이렇게 굵기 조절, 피랍으로 인한 굵기 조절 가지고도 이렇게 캘리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입니다. 어떤 숙제가 있냐? 사랑합니다를 여기서 써야 돼요. 근데
사랑합니다를 얘처럼 여기다 그냥 사랑합니다 쓰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도 잡기라고 해요. 구도. 그래서 틈새를 보는 거예요. 매일 여기서 빈 공간이 여기죠. 매일 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 글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자가 내려왔는데 여기다 어떻게 넣어요? 그러잖아요. 일 무시하고 이 안에 넣어서 모자라면 아래로 쓰고 이 안에 넣어서 모자라면 아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 사자는 여기 매하고 일 사이가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사를 쓸 거고요. 두껍게 랑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랑을 쓸 거예요. 그다음 뒤에가 비었네요. 그죠? 사랑. 합니다 위에 공간이 많아요. 그죠? 위에 올려서 그 다음에는 일자 때문에 공간이 없죠? 그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니 얇게 굵게. 어때요? 사이사이 뭐가 들어갔죠.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만큼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덩어리가 되는 글씨로 구도를 잡아서 써야 된다. 그러면 굵기로 조절을 해야 되고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자 모음의 굵기 조절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뚝 떨어져서 이렇게 안 썼어요. 봐요. 요 공간이 있죠. 이렇게. 그럼 이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들어간 거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간 거고 또 다에 공간이 있으니까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이 중심선을 잘 지켜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 중심도 한번 쳐다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글씨 굵기도 조절해야 되죠. 사이사이 끼워 넣는 구도도 조절해야죠. 마지막 썼을 때 삐뚤어지지 않게 중심이 맞는지도 봐야 돼.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내가 다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이런 글자를 쓰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더 다른 걸 쓰고 싶지만 안타깝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세요. 엽서지에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엽서지에 쓸 때 아까 화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화분을 붙일 때 얘가 어디에 붙었어? 아래쪽에 붙었죠. 글씨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글씨를 어디로 할까요? 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도를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매일매일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쓸까 했는데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라고 쓸까? 아니면 매일매일 사랑합니다라고 쓸까? 걱정되죠? 이렇게 백지를 딱 갖다 주면 도대체 어디서 뭘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웬만하면 상단 중앙에 쓰도록 해볼게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좀 전에 배운 것처럼 힘을 주고 빼고 제가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매일매일 올라가면 웃기고 중간 살짝 내려와서 눌러서 얇게 두껍게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밑에다 한줄 더 쓰려고요. 사랑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화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화분을 좀 잘라 볼게요. 아까 이렇게 하얀 부분을 있는 거를 써도 되지만 선생님은 다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살짝, 너무 꽉 자르면 뚝 잘라져요. 살짝만 잘라서 칼로, 조심하세요. 아이들을 이걸 하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좀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를 이렇게 절단을 해보세요. 근데 칼이 잘 안 드는 거는 절단해도 안 이뻐요. 잘. 그러니까 칼이 잘 드는 걸로. 어때요?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하얀 부분이 나온 걸 가지고 화분 모양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으셔서 얘가 좀 길면 좀 자를게요. 그쵸? 그래서 저는
화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뭐 얘기했어요? 꽃 프리저브드.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집어넣을 건데 우선은 길이를 좀 잘라 볼게요. 너무 길면 글씨가 다 가려지니까 길이를 좀 제가 잘라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하고요. 여기다 넣고 위치를 볼게요. 아이고, 정 가운데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풀을 뒤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묻혀 놓을게요. 풀 보이세요? 풀을 이렇게 묻혀서 정 가운데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요. 그런 다음에 풀을 별도로 칠하거나 아니면 많이 칠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풀을 많이 칠하면 너무 번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거를 갖다가 끼워 넣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안 붙었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던 프리저브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지금 안에는 풀이 아직 안 굳어 있기 때문에 프리저브들을 다 넣고 굿을 다 넣을 때까지 얘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다시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풍성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혹시 집에 글루건이 있으신 분은 글루건으로 얘를 고정을 시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죠. 어때요? 우리도 예쁜 화분이 달린 이 캘리그라피 엽서가 됐어요. 그럼 요까지 완성이 되면 얘가 굳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선생님 보시면 요 밑에 나만의 작품을 쓰자고 했잖아요. 이니셜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볼펜으로 밑에다가 이니셜을 하나 넣으시면 좋고요. 보통은 이렇게 영문을 쓰기도 하지만 한글로 쓰기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니셜이 들어간 엽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좀 있으면 한가위도 되고 또 생일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특별하게 축하해주고 싶은 어떤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이 엽서지하고 잘 맞는 그 액자 하나 구입하셔서 넣어주면 진짜 좋은 선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쳐드린 캘리그라피를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외에 내일 그 다음 날도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손의 기술력이 습득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예쁜 엽서 만드셔서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그런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고요. 예쁜 작품 만드세요. 감사합니다.